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의 정윤상 연구원입니다. 매주 딱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죠. 오늘도 20분 동안 저와 함께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시황이 안 좋으면 다 빠지죠. 반대로 종목이 좀 안 좋더라도 증시가 또 반등을 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딸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라는 커다란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부터 봐야겠죠. 미국은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어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한국장 어떻게 됐었죠? 아주 이렇게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목요일부터 미국장이 이제 1% 이상의 급등이 있었고요. 한국장들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었죠. 이랬던 이유는 이제 올해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 초에 과연 언제 2차 금리 상승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러면서 점진적, 그러니까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역시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차라리 빨리 해버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에 대한 지수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국장을 보면요. 지금 IPO가 대규모의 IPO가 앞으로 재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국장, 특히나 6월 달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한국장도 같이 움직였죠. 우리 한국장은 제2의 개장 시간이 10시 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증시가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좋게 움직이다가도 10시 반부터 중국장이 부러지면 같이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의 IPO, 이것은 6월장의 하락장에 대한 부분, 이 냄새가 조금씩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향방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IPO를 팍팍,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씩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에 얘기했었던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목 포트폴리오, 특히나 제가 한 주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됐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땠는지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이 있었죠.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매수가는 109,000원, 수익률은 2.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계속적인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효성 같은 경우 지난주 특히나 추천드리는 이후에는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밀리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는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지난주 19일날 5.6%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 대량의 매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을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루에도 5% 이상 올라가는 날, 그때의 그 수급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19일날 보면 외국인들의 3,500주, 또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11,000주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은 밀리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목표가까지 한 번쯤은 홀딩을 하면서 효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종목, 특히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해외발 매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EPS 성장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ER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실적 관련주,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바벨 전략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대형주를 양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양옆에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긴 한데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적절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그럼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네. 에머슨 퍼시픽. 지금 화면에, 지금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국내 경기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예 싼 것들과 아예 비싼 쪽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즉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가보면 상당히 잘 팔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장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아예 저가 제품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이 또 커지는 반면에 완전한 럭셔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주택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택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초호화, 그러니까 수십억 대에서 수백억 대에 호가하는 그런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서 상당히 선호가 되고 있는데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급 레저, 골프, 스파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앞으로도 레저에 대한 부분, 특히나 기존에는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신규로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좀 맞물리면서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머스 퍼시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요. 레저 시설 개발과 운영하고 있는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선은 그 관광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가 들 수가 있고요. 제주도가 있고, 이렇게, 관광 섹터에다가 에머스 퍼시픽은 위치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규모의 럭셔리한, 골프라든지 아니면, 펜트하우스 이런 데를 떡 짓고요. 그것을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분양을 할 때 어떻게 되죠? 큰 돈이 한번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는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게 분양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분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운영 수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루에 숙박료를 얼마씩 받고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기타 수익이 생길 텐데 이것은 분양과는 다르게 매년 꾸준한 수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부분이 운영 수익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과 분양 수익에 대한 일회성 수익에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머스 퍼시픽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우선 남해 힐튼 이쪽 부분은 지금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익 부분보다는 매전 꾸준한 캐시카우를 이루고 있고요. 가평 아난티 펜트하우스와 해운대 아난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운영 중이고요. 지금 힐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에머스 퍼시픽, 특히나 고급 리조트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 경험이 많고요. 분양 경험과 여기에 대한 그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관광 섹터가 과연 잘 될 수 있느냐라는 리서치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노하우는 가장 좋은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 포인트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아난티 해운대 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여기가 모델하우스인데요. 상당히 고급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죠. 우선은 2016년도 완공의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말부터 지금 분양은 시작돼 있죠. 그러니까 완공이 되기 전에 이미 분양은 합니다. 모델하우스 이걸 딱 져놓고 오시라고 해서 이걸 본 뒤로 건물이 짓기도 전에 우선은 분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지금 같은 부동산이 그렇게 화랑 시기는 아니고 상당히 지금 좀 침체돼 있다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여기 해운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 말에 분양률이 2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겠죠. 이 부분이 지금 493억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499억 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도 완공이 되기 전에도 분양 부분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좋은데 이 회사 과연 싼 것이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효성도 마찬가지의 부분이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매주 종목을 추천드리지만 실적이 좋은데 또한 이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비싼 것들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빠지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일지 모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겠죠. 한 가지를 저는 잔소리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는 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주식은 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회사 찾기보다도 좋은 주식을 찾아서 내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이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1,69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8%의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이 548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의 증가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특히나 2016년도의 실적을 보면 거의 7.8배, PER이 7.8배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PS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PER, 특히나 내년도 예상 PER 같은 경우가 7.8배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 연내도 지금 고급 리조트가 지금 완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약 100억 원의 수준의 운영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해운대와 서울 연간 1,000억 원의 운영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표를 나중에도 좀 보시겠지만 실적 대비해서 보면 2017년도를 보면 작년도까지는 2014년도의 매출액을 보면 470억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됐죠? 거의 1,500억까지 지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뛰었죠. 거의 한 4배 정도의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1,700억 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900억 원까지, 그러니까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그 EPS 증감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년 18% 정도의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요. 지금 예전에는 분양 위주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위주의 실적이 많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매년 매출 부분이 상당히 등락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1,500억까지 늘었던 부분, 6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이 등락이 크면 어떻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멀티플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선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들 예를 들게요. 바이오주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
주식들이 많은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좋은데 어떻게 봤었을 때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좋을 때 들어가도 주가가 부러질 때도 있고요. 너무 무서울 땐 또 거기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수익 부분이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머스 퍼시픽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1년 농사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뭐 농사를 질 때도 그 해에 풍년이 됐었을 때는 너무 이게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뚝 떨어지고요. 어떤 연도는 또 뭐 풍수해가 많아서 농사가 잘 안 지어지면 급등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하죠. 분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도에 분양이 잘 됐을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연도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PL 부분이 예상 PR이 뭐 8배밖에 되지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에머스 퍼시픽을 왜 PL, 예상 PR을 8배에서 10배밖에 주지 않을까? 사실은 12배에서 15배 정도까지 줘도 충분히 무난한 종목인데 왜 그럴까를 보면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에머스 퍼시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색안경이 있더라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우선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을 때도 금강산 쪽에 대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대북 관련주, 특히나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대북 관계가 악화가 됐었을 때 어떻게 되죠? 에머스 퍼시픽 예전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뭐 지뢰 폭발하고 그랬을 때 에머스 퍼시픽이 10% 넘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색안경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에머스 퍼시픽 더 이상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사실상 이따가 나올 투자 포인트 네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에머스 퍼시픽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주가가 쌀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색안경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에머스 퍼시픽이 분양 사업이 절대적인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운영 수익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서울, 부산, 제주 이쪽에 대해서 운영 수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깔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에머스 퍼시픽 뭐 급등락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죠.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들, 특히나 제주도 땅, 올해 보면 700만 지금 제곱미터의 제주도 땅을 지금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도 국내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있었죠. 중국 최대의 규모의 민간 투자회사가 지금 1,800억 원 규모를 지금 에머스 퍼시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회사들도 국내에다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경영권 참여는 많았었지만 지금같이 순수하게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한 경우가 없었고요.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국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진출 부분 또한 이쪽 민한 공기를 갖고 있는데요. 계열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 쪽과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예전에 에머스 퍼시픽이 국내 내수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수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보통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에머스 퍼시픽의 차트와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에머스 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고점 같은 경우를 보면 52,000원대까지도 한번 갔었죠. 에머스 퍼시픽의 주가를 보면 52,000원대 이때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번 하루 정도가 지금 11%대의 급등이 있다가 한 번 좀 눌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같았을 때는 눌림목에서 지금 이평선에 맞으면서 응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과 외국인들 상당히 좀 레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정고점인 52,700원대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때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머스 퍼시픽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머스 퍼시픽 지금 우선 매수가는요, 현재는 42,200원인데요. 지금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도 매수가는 45,000원 선에서 밀렸을 때만 들어가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저가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성 같을 때도 그때도 약간 저점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들어갈 때는 좀 밀렸을 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조금 중요해 보이고, 이랬을 때는 나중에 매도를 해서 나왔기가 굉장히 부담이 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따끈따끈한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